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식신제살격에 해당하는 나머지 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임자년, 임자월, 병술일, 무술시. 이 사주를 딱 보니까 사주가 전부 다 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이렇게 전부 다 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 중에서도 이 연월은 음이고 일시는 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비록 전부 다 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이 사주 역시 건명이니까 남자 사주죠. 그리고 양의해에 태어났으니까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런 식으로 대운이 순행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다. 일간, 일주가 병화인데 이 병화는 어떻습니까?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일주의 수지죠. 왕상휴 수할 때 그 숫자, 가들 숫자, 그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세력이 상당히 약하다. 그 약하면은 강한 세력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 보면은 술중 정화가 있죠. 신정무 해가지고 술중에는 정화가 있어서 술중 정화에 병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시 또한 술토여 가지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이기 때문에 이 세력에 종하지를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종하는 사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병화가 약에서 쇠로 변했다. 좀 더 강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임자 넷이 전부 다 살입니다. 살. 7살이죠. 그것도 임자 전부 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왕지죠. 왕지이기 때문에 이 살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 살이 대단히 강해가지고 이 병화가 도저히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힘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그 지장이 있다. 근데 이 살이 이렇게 강할 경우에
이 살을 해소하는 방법이 첫 번째 병화의 인수나 비겁이 많아가지고 이 살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이런 것을 신살양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겁이 없더라도 여기에서 살과 일간을 통관시켜주는 인수가 있으면은 살인상생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살이 강하기는 하지만은 이 살을 제어할 만한 식신이 충분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식신을 활용해도 된다. 여기에서 보면은 병화의 식신이 무토술토술토 3개가 되죠. 그리고 이 무토는 세력이 상당히 좋죠. 해서 이 임수를 제어할 만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세력으로 봤을 때 이 임수의 세력이 무토보다 좀 강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만약에 운에서 목화운이 온다고 하면은 목운이 오면은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통관을 시켜주고, 화운이 오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이 무토가 더 활성화되고 세력이 강해지죠. 그때는 충분히 이 임수를 무토가 제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목화운이 오는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민년까지 60년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면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단 임자년에 태어났으면은 임자월에 태어났으면 태어났을 때는 이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다. 부유하거나 권세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다. 이 개축운에 이르러서도 역시 무개합해가지고 이 개가 제거되기는 하지만은 이 무개합화를 하지 못하고 제거되기만 하니까 오히려 임수가 더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이 개축운에도 역시 좋지가 못하다. 그런데 갑인을묘로 오면서 이것은 바로 통관을 시켜주죠. 간지를 전부 다 통관을 시켜주고, 이것은 인술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화국으로 앉죠. 그리고 을묘에서도 역시
통관을 시켜주는데 묘술 합화가 되죠. 그래서 이때도 좋다. 병자에서 비록 좀 안 좋은 기미가 보이기는 하지만은 양술이 와가지고 진토를 충하니까 자진이 합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이 병화는 진토에 의해서 설기되기 때문에 이 병화를 방조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안 좋은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비록 그 모군이지만은. 그러고 이 정사, 무오, 기미운에는 두말할 것 없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 사주를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설하고 선생은 자, 차조. 이 명조는 연과 월 두 곳에 임자를 만났다. 해서 양봉임자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임은 7살이 되죠. 이 살의 세력이 창왕하다. 아주 너무 강해가지고 날뛰는 정도다. 그런데 행이 다행히도 일과 시에 술이 자리를 했다. 술토가. 그래서 병화가 이 신고에 술토는 병화의 신고가 될 수 있죠. 신고에 통근을 한 그런 격이다. 그래서 종살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경묘. 그런 묘하게도 시에 무토가 투출했으니 이 무토가 투출했고 병화의 생을 받고 술토, 조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만만치 않다 그랬죠. 투출을 해서 조기 지정 왕양이라 이랬습니다. 이 수의 세력이 하도 강해서 왕양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주 왕성한 바다다. 바다와 같은 그런 세력이다. 근데 이 바다와 같은 물의 세력을 지정한다. 이렇게 딱 막아서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그 우선 더욱 좋은 것은 운주 동남. 이 대운이 갑인인묘 해가지고 역으로 달리니까 순행하니까 동남으로 달리게 되죠. 동남으로. 목화지로 이렇게 달리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갑인을묘는 병화를 부신하고 돕고
이 화의 운에 오게 되면은 이 살을 억제하기 때문에 어? 약부, 약한 것을 돕고 강한 것을 억제하게 된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을묘운 중 이 을묘운에 이르러서는 이 수는 을묘운에 오면은 절지에 임하는 게 되고, 화는 생지에 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을묘운에 오면은 이거 절지에 임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설기되는 때죠. 설기되는 때고, 화는 왕상할 때 이 상은 서로 상자가 이때는 돕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병을 도와주는 그런 때가 된다. 그래서 수를 설기해서 화봉생, 화가 생을 만났기 때문에 수임절이란 말은 좀 안 어울리죠. 롱명년, 이것은 롱명년이 뭐냐 그러면은 지방시에 합격했을 때 그 합격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여는 연회, 그 연회를 얘기를 합니다. 농명년이 파하니까 경림년이 이어졌다. 농명년 파 경림년. 이 경림년이라는 것은 그 전시, 임금 앞에서 나아가서 보는 그런 대과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잔치를 경림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달아서 지방시와 중앙시에 합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시를 했냐 그러면 개화향이 과하니 행화이더라. 개화향과 행화다. 개수나무 꽃의 향기가 진하하니 살구나무 꽃이 온 격이다. 그러니까 계속 과거를 합격하고 또 좋은 자리에 계속 청거가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지 군수,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사주 한번 보죠. 자, 이 사주 역시 전부 다 양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있죠. 임신, 년, 병호, 월, 경호, 일, 병술, 시, 이렇게 돼 가지고 있죠. 역시 남자 사주고 양의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무, 무신, 기우, 경술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게 되죠. 그 여기에서
경금일주란 말씀입니다. 근데 경금일주인데 경금의 여기에서 보면은 오한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행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오화는 경금의 절지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왕상휴수로 해석을 하자면은 사화는 금의 생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화도 왕상에서 상이 되겠죠. 그래서 징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이 살에 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술토가 경금을 생하고 있고 여기 신이 경금의 뿌리가 되고 있으니까 더욱 경금은 그래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오술이 합해가지고 화국을 이루고 또 오가 있고 양병이 투출해 있기 때문에 살의 세력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행히 이미 생지에 앉아가지고 그 세력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식신이 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세력으로 봤을 때 이 임은 임수는 화의 세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운에 이 금수운이 와야지만이 이 사주가 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신유술, 해자, 축 이렇게 금수운이 쫙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역시 운이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또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차조 이 명조는 양살, 여기는 양살이라고 그러면은 병화 둘, 이 둘을 얘기합니다. 양살이 당권을 했고, 권을 했다는 것은 당권했다는 세력이 충분하다, 세력을 잡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고 왕지에 임했다. 그렇죠? 여기는 바로 이모니까 바로 왕지에 임했고 이 시의 병화는 비록 술토에 의해서 설기된다고 하나 오술 화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술토는 화로 이미 변해버렸다. 그래서 이 왕지에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뢰 다행히 의뢰할 만한 것은 연간의 임수가 신생지에 임해서 족이 충분하게 제살, 이 살을
제어할 만한 점이다. 경무, 다시 묘하게도 무목, 목이 사주에 없으니, 즉 수, 불설, 화, 무조. 수는 설기되지 않고 화는 도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운에 이르러서 이 신은 무신운 중에서 신운에 이르러서 금수가 득지를 하니 연간 일주 금이 득지를 하고 임수 역시 득지를 하니 발인궁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게 쐐기 인자를 썼거든요. 해서 발인한다 하는 것은 수레가 떠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인궁장이라고. 궁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궁성 또는 궁실, 가옥에 나누어지는 그 토지를 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벼슬을 해가지고 봉토를 얻었다. 우리말로 하면 봉토를 획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발인궁장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합격해 가지고 발인궁장을 했으면은 이제 봉토까지 얻었다. 그러면은 벼슬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유운에 이르러서는 유운은 지류서방. 자, 지류서방이다 하면은 이 지지에 신유술해서 서방을 이루었으니 금의 세력이 더욱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충 광국지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국지광이라는 것은 이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주역 그 관계에 보면은 이 관국지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관국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들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 인재들을 모아놓는 것, 그런 집단. 그래서 그 광국지광에 일찍이 충원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은 임명만 되면은 바로 벼슬길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고의 남궁지선, 이제 고해라는 말은 상당히 좀 우리가 안 쓰는 말이고 중국에서 쓰는 말은 되겠는데요. 그 남궁지선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게 남궁 그러면은 예부, 그 오부 중에서 예부에 해당하죠. 그 예부에 해당하는 그런 데에 그 청거가 되었다. 이 선출되었다. 그때는 선거가 없었으니까 이때는 청거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운이 금수에 이르니, 자, 신의 임자. 그래서 금수에 이르게 되니 채와 용, 이 경금이 채가 되죠. 그리고 임수가 용신이 되죠.
체와 용이 모두 마땅하다 해서 채용 개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 서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 군수, 유, 서랑출, 서랑에서 출세를 해서 위, 군수가 되었다. 앞에도 군수가 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군수가 되네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청나라 때 그런 적인데, 청나라 때는 군현제 아닙니까? 그래서 군 아래에 현이 있던 현령을 다스리는 군수. 그러니까 이 상당히 지방관으로서 높은 지방관이 군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수, 우리나라의 군수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도지사, 뭐 그 정도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 개의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합관유살격 혹은 합살유관격, 이 두 개의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